자, 수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가져온 친구들은 194페이지를 펴주시고, 선생님 생각에는 교과서가 대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교과서 내용도 웬만하면 다 써줄 테니까, 한번 이 수업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명제를 첫 타임을 시작을 했고, 명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명제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걸 명제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었는데, 명제는 보통 알파벳을 P나 Q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이 부정은요 앞에다가 뭐를 쓴다고 했었죠? 네, 물결 무늬를 써서 이제 not P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제 이제 부정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래서 이제 부정은 말 그대로 그 명제를 반대로 말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예시까지 한번 봤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부정의 사례를 좀 보면, 자, 여기 보이죠? 그래서 특별한 거는 아닌데, 부정의 몇 가지 예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뭐뭐이다라고 있으면 그거의 반대는 뭐뭐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반대로 뭐뭐 아니다라고 하면 뭐뭐이다라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부등호에 대해선 서로 부정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부등호 방향을 바꾸고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빼고, 그쵸? 반대로 이거를 부정하고 싶으면 부등호 방향을 바꾸고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끼고,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다고 했었고, 이렇게 한글이 적혀 있는 경우도요. 이게 서로 부정 관계인지가 이제 헷갈리면, 예를 들어서 작거나 같다라고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를 부정하고 싶으면 작거나 같아의 이 부동어를 반대로 하면 부동어를 반대로 써주고, 등호 있으면 빼주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이거는 크다잖아요. 그래서 크다, 이렇게 부등호로 이해를 해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뭐 또는 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이거의 부정은 뭐뭐이고 and예요. and. 반대로 and 그리고의 부정은 or 또는이 되겠고, 같다의 부정은 당연히 같지 않다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x는 y는 g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x는 y이고 y는 g,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1학기 때 했던 부분인데,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는 y, y는 g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x는 y이고 y는 g인 거. 그러니까 x는 y와 y는 g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가운데가 이고죠, 이고. 맞죠? 따라서 이거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면, 이 x는 y랑 같지 않고, 그쵸? 또는 이거의 부정은 또는이라고 했죠? 또는, 그 다음에 y는 g랑 같지 않고, 또는 g는 x랑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 이고, 그 다음에 x는 g.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만족하고 있는 거니까, x는 y이고, y는 g이고, x는 g랑 똑같다는 것을, 이거를 부정해주면, 얘는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로 해주고, 여기 있는 이고는 5어로 또는 또는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의 부정은 어떠니, 이건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일단 알고 넘어가면, 모든의 부정은 어떤, 반대로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웬만한 이제 부정 관계는 다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194페이지에 문제 2번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봅시다. 문제 한번 적어줄게요. 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됐나요? 부정해보면요. 7은 소수이다 라고 있으니까 이걸 부정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반대니까. 7은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2는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요. 부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 써준 다음에 부동호 방향을 바꾸고 등호가 있으면 빼주는 거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네, 이렇게 부정 없이 잘 맞았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참 거짓을 보면 7은 소수이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이건 참이죠. 그럼 부정 7은 소수가 아니다. 이거는 거짓이죠. 7은 분명히 소수니까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2는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이거는 거짓이죠. 왜냐면 루트 2는 대략 1.4 정도 되니까 2가 당연히 크잖아요. 하지만 부정은 이거는 참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말했지만 원래 명제와 부정 명제는 참과 거짓이 서로 어때요? 네, 반대죠, 반대. 그래서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 명제는 참이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 명제는 거짓인 바로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요. 네, 조건과 진리집합이라는 이제 부분을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또 조건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 진리집합이라는 말이 또 등장하는데 이 말은 당연히 뭔지도 모르겠고 진리집합이면 뭔가 집합인데 그게 앞에 뭐 진리라는 붙어서 뭐 진리는 뭔가 참인 듯한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뭔가 집합인데 진리, 그러니까 뭔가 참인 사실인 집합 뭐 이런 식으로도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요. 음, 자, 2는 10의 약수이다. 이건 명제예요, 아니에요? 자, 명제죠. 왜냐면은 2는 10의 약수라는 게 분명히 참이기 때문에 이런 건 분명히 명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는 3은 10의 약수이다. 이건 명제예요, 아니에요? 네, 이것도 명제죠. 왜냐면 3은 10의 약수가 아닌 거짓이 확실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지만 확실하게 거짓이 되니까 이 둘 다 명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살짝 좀 식을 조작을 해서 문장을 조작을 해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x는 이렇게 해서요. 앞에 이것을 변수로 두고 앞에 이 부분을 변수로 두고 x는 10의 약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명제일까요? 그쵸. 뭔가 좀 아닌 느낌이 들죠. 왜냐면 이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분명을 해야 되는데 앞에 여기가 변수로 바뀌는 순간 이 x에 대해 따라서 x에 따라서요. 참이랑 거짓이 바뀌잖아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런 앞에 2랑 3을 붙어주면 이런 거는 확실히 참 거짓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명제이지만 앞에 이 부분을 x 변수로 놔버리면 이 변수에 대해서 x가 2면 참인 명제가 되고 x가 3이면 거짓이 명제가 되니까 이 변수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게 되겠네요. 변수에 따라서요. 참과 참과 거짓이 바뀌는 상황이 오네요. 네, 이해되죠? 따라서 이렇게 이 변수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이런 문장을 갖다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것을 조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조건. 예, 조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도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은 P를 조건이 쓰고, P나 Q, 이런 거를 이제 조건으로 쓰고, 그 다음에 조건의 부정도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물결을 써서 not P,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 조건 자체도 이렇게 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구분하면 명제라는 것은 이런 문장처럼 참이나 거짓이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지만 조건이라는 것은요, 이 변수에 대해서 변수에 따라서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요, 참과 거짓이 바뀌는 이런 문장을 갖다가 조건이라고 하고 조건도 동일하게 기호로는 P나 Q 아니면 부정할 때는 not P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고민을 할 수가 있겠냐면 이 x를 잘 보니까 x가 1, 2, 뭐 5 이런 거는 x가 1, 2, 5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 문장 자체가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x가 뭐 3, 4, 8 이런 게 들어가면 이 문장 자체는 또 거짓이 명제가 되겠고요. 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떤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냐면 이 문장 자체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참인 조건이 참인 명제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이 x를 골라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조건 자체를요, 이 조건이라는 것은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뀐다고 했는데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면 참이 되게 하는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이 x의 값을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 x의 값이 1, 2, 5, 10 이렇게 x가 1, 2, 5, 10이 된다면 분명히 이 조건 자체는 참인 명제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진리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그래요. 진리집합.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도록 하는 그 변수의 값만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요 보통 조건은 스몰 pq 이런 걸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진리집합은 우리가 집합은 보통 대문자 라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진리집합은 보통 라지 p, 라지 q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따라서 위에 AC 같은 경우는 이 진리집합 p는 1, 2, 5, 10 이렇게 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좀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지금 용어가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요 2는 10의 약수이다. n은 참인 명제고 3은 10의 약수이다. 얘는 거짓이 명제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쪽을 변수로 두게 되면 이 변수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게 되겠죠. 그쵸? x가 2면 참이고 x가 3이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변수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 조건은 보통 스몰 pq 그리고 부정은 똑같이 not p 이렇게 이제 기호를 쓴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좀 초점을 뒀냐면 이 변수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뀐다면서요. 그럼 이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이 되게 하는 이 x의 값만 우리가 초점을 한번 더 봤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 자체가 참이 되게 하는 x를 뽑아 놓았더니 1, 2, 5, 10이 됐었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이 원소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했었고 진리 집합은 보통 기호로 라지 P, 라지 Q라고 보통 쓴다고 했었고 따라서 위의 예시 같은 경우는 라지 P는 1, 2, 50인 이런 진리 집합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진리집합은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만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쵸? 그럼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조건에서 이 x가 이제 참이 되게 하는 것만 모아놓은 건 진리집합이면 그 반대로 거짓이 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진리집합 외에 나머지 그 말은 결국 이 조건의 부정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그러면 어떻게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냐면 참인 것의 반대니까, 그렇죠? 참인 진리집합의 반대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네, 라지피의 여집합이라고 쓰면 직관적으로 이 참인 집합의 나머지 반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이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 참여되게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이 부정은 결국은 거짓이 되는 것만 모아놓은 그게 되겠고, 따라서 이 부분이 참여되는 것이면 부정은 바로 이 진리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어요. 그쵸? 따라서 여집합이 등장했다는 건 당연히 뭐도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체 집합. 유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쭉 정리해 봤지만 개념은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예시를 한번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이건 한번 적어 볼게요. 예, 자연수. 자,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 집합이 지금 자연수 전체 집합으로 주어져 있고 조건 P는 X는 홀수이다 라는 문장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조건인지 진짜 확인해 보면, 자, 요거 조건인지 확인해 보면 X가 1, 3이면 N은 참이죠. 그쵸? 근데 X가 2, 4면 N은 거짓이니까 변수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니까 이런 건 당연히 조건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성우에서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P의 진리집합은 보통 라지 P로 쓴다고 했었고 진리집합은 말 그대로 참이 되게 하는 집합들,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것만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했었고요. 따라서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올수만 모아보면 1, 3, 5, 7 이게 바로 진리집합이 되겠고, 그쵸? 그러면 이제 P의 부정이라고 하면 X는 홀수가 아니다, 즉 X는 짝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적어주면요, 나피라고 있으니까 이 나피는요, X는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적을 수 있겠고, 따라서 그 말은 홀수가 아니라는 건 짝수니까 이거를 나타내면요, 부정은 바로 여집합으로 표현한다고 했었고 2, 4, 6, 8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따라서 조건의 진리집합과 이런 부정의 진리집합의 관계를 우리가 일단 찾아낼 수가 있었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194페이지에 문제 3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는 적어줄게요. 무슨 문제냐면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이고 조건 P가 X는 8 이하이다. 이럴 때 이 조건 P와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해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했나요? 혹시 빠르면 여러분들 그 잠깐 정지해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이고, 일단 이게 조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게 조건인지 확인해 보면, x가 뭐 3, 4, 이런 거면 8 이하니까 참이죠. 근데 x가 뭐 10, 20,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거짓이니까, 변수에 따라 참과 거짓이 바뀌니까요. 이런 건 조건이 되겠고, 조건. 그럼 이 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면, 진리집합은 진리, 조건이 참여되게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했었고, 따라서 구해보면요. 라지 P는 진리집합은 대문자에 표현하고 자연수 전체에서 8 이하인 것들만 모아놔야 되니까요. 1, 2, 3 해가서 7, 8까지가 이제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나피 이거의 부정에 대한 이제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면 솔직히 이거는 뭐 나피를 굳이 하지 않아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 한번 나피를 구해보면 피의 부정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써주고 부동호 방향을 바꿔주고 등호 있으면 빼주고 해서 이게 이제 부정에 대한 조건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안 찾아도 이 P와 나피의 진리집합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그쵸? 부정의 진리집합은 이 조건의 진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뺀 나머지 자연수 전체에서 얘를 뺀 나머지니까요. 9, 10, 11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이런 게 바로 부정의 진리집합이 되겠네요. 네,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의 집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단원에서는 핵심 사항이 되겠네요. 네, 괜찮죠? 자, 그럼 넘겨서 195페이지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이 주제가요, 이제 명제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을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 명제 P이면 Q의 참 거짓이라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화살표라는 화살표도 지금 처음 나온 용어이기도, 그 기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따져볼 건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일단 읽냐면, 일단 여기 있는 P와 Q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P와 Q는 조건을 의미하고, 조건이고 이 화살표는 어떻게 읽냐면 그냥 뭐뭐이면이라고 읽어요. 뭐뭐이면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읽어보면 P이면 Q. 그래서 P이면 Q 이렇게 읽고 이때 이 P를 뭐라고 하냐면 이 P를 가정이라고 하고 이 Q를 결론이라고 그래요. 결론. 그래서 P를 가정, Q를 결론. 이렇게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은 평상시에도 많이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모으면 좋은 차를 사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돈을 많이 모으면 이라는 거 하나의 가정이죠. 그러면은 좋은 차를 사게 될 거야. 이거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그 흔히도 많이 쓰이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또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클 거야. 이렇게 이제 문장을 내세워도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이라는 건 가정이 되겠고 결론은 키가 클 거야. 얘는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들 많이 쓰는 이런 문장들을요 수학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조건들을 가지고 P 화살표 Q 그래서 P이면 Q 이런 식으로 명제를 만들어냈다는 거로 일단은 알 수 있고 이때 이 앞에 있는 P를 가정 뒤에 있는 Q를 이제 결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런 문장 한번 봅시다.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는 문장인데, 아까 이제 위에 있는 기호로 한번 다시 이제 바꿔주면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얘가 바로 조건 P를 의미하고 얘가 바로 조건 Q를 의미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조건이냐면 x가 1이면 1은 1이니까 참이죠. 근데 x가 2면 2는 1이다.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변수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니까 조건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변수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니까는 조건 맞죠. 그쵸? 그래서 이거 x는 1, 2면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화살표로요 이렇게 나타낸 상황이라고 했었고, 이때 이 앞에 있는 이 p x는 1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얘를 가정, 그 다음에 x제곱은 1이다 할 때 이 x제곱을 네 결론 2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네,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직관적 한번 따져볼까요?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얘는 참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아요? 네, 얘는 뭔가 좀 참인 것 같죠? 왜냐면은 x는 1이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x에 1을 넣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x는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넣으면 1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뭔가 좀 참인 것 같죠? 그쵸? 근데 얘를 만약에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어요.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따라서 이제 이걸로 다시 써주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얘가 p이고 얘가 이제 q인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내 갖고 얘가 바로 가정, 얘가 바로 이제 결론이 된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참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아요? 그쵸. 얘는 좀 살짝 애매하죠. 왜냐면은 x는 1이면 이것도 만족하고 L은 1이니까 얘도 괜찮거든요. 근데 또 뭐도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도 있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게 x의 값이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거는 맞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은 1이 아니니까 이건 뭔가 거짓인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대로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판단하기가 정확한 판단하기가 좀 약간은 좀 어려운 경향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참것을 구분을 할 거냐면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집합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진리 집합을 통해서 명제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x는 1이다. x는 1이다.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은 라지 p고, 이거는 참여되게 되니까 x는 1인 것밖에 안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보면 x제곱은 1이다. 이게 이제 조건 q였거든요. 그럼 이 q에 대한 진리 집합은 누구예요? 네, Q는 보니까 X제곱은 1이 되게 하는 참인 원소들만 모아놓으면 1과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이 관계를 잘 보니까 P는 원수가 1밖에 없고 Q는 원수가 1 마이너스 1인데 P와 Q의 관계가 어때 보여요? 네, P의 원수가 1인데 마침 얘도 1을 갖고 있었으니까 P의 모든 원수를 Q가 갖고 있으니까 이 말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보면 x제곱은 이건 첫 번째 상황이고, 이 아래쪽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x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진리집합을 따져보면 p는 네, 똑같이요, 1 마이너스 1이고, x는 1이라 했으니까 진리집합은 1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p는 1 마이너스 1이고 q는 1인데 이게 포함이 돼야 안 돼요. 그쵸. 포함이 안 되고 부분집합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진리집합을 봤더니 이렇게 P가 Q에 포함되니까 바로 이런 P면 Q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 아래 문장을 보니까 이런 경우는 P가 Q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P면 Q에다가 거짓이 되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결국 핵심인데
이렇게 이제 명제의 참과 거짓을 결론적으로는 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판단을 하겠다는 게 이 명제의 단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명제 이 문장 구조 자체를 우리가 바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들 간의 진리집합을 뽑아낸 다음에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명제의 단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주면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명제 P이면 Q에 대해서요.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봤더니 P가 Q에 포함돼요. P가 Q에 포함되면 명제 P면 Q가 참이라는 것을 보장한다는 소리고 반대로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사이에서도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네, 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다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다룬 건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걸 봤더니 명제가 참이다. 이제 이런 걸 확인해 봤는데 거꾸로요. 명제가 참이면 진리집합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고, 네, 반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리집합 P와 Q를 봤더니 P가 Q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집합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P면 Q에다가요 무조건 거짓이 된다는 거고 이거를 바꿔서 P면 Q에다가 만약에 거짓이면 진리집합 사이에서도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자체는 명제단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명제의 참과 거짓을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설명하겠다는 게 이제 이거의 핵심이고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봤더니 P가 Q에 포함돼요. 그러면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고 거꾸로 P면 Q에다가 참이면 진리집합도 이런 포함 관계가